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입니다. 코오롱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이 지난 2021년 6월 시공권을 따낸 곳입니다. 2년 반 동안 공터로 방치되다 최근 들어 착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땅을 놀리며 나간 금융비용만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미착공으로 남아있는 사업장은 총 3곳, 규모만 해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해도 3배나 넘는 수준입니다. 1억 원을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미분양 공포에 시달리는 지방에 분포한 만큼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들은 코오롱 글로벌의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자본 대비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코오롱 글로벌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지적하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효자 노릇을 했던 자동차 판매 부문이 분할되면서 건설에 치중한 매출 구조가 독이 됐다는 이유에 섭니다. 네, 중견건설사의 어떤 대부분의 문제인 거죠. 부동산 PF 사업에 집중돼 있어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런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현실화되는 거죠. 코오롱 글로벌은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 조만간 본 PF 전환과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해 유라 지역주택사업 등 지방 다른 사업장들도 분양이 잘 돼 PF 상환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은 플랜트를 비롯한 비주택과 다양한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 유동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신세계건설이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분양한 주상복합 빌리브 헤리티지. 대구의 고급 주거단지를 표방하며 지난해 8월 준공했지만 분양률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같은 해 12월 돌아온 1,400억 원대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했고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공매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공사비가 수백억 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사실상 땡처리에 다름없는 공매로 넘어간 이상 손해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신세계건설이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만 진행하는 사업 규모는 6,291억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분양률이 저조한 게 문제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이 거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신세계건설은 최근 그룹 IT 계열사 신세계 INC와 KDB 산업은행의 채권 매입으로 2천억 원,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 흡수 합병으로 6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금액이지만 본업인 주택이 잘 팔리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후방 연쇄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에게 미치는 효과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도출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올 여름 가을 편하지 않은 상황들이 오거든요. 특히 위험 수위를 넘어선 부채 비율은 그룹사를 통한 유동성 수혈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신세계건설의 부채 비율은 468%에 달하는데 이자 부담이 없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을 빼고도 300%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입회금 제외 부채 비율이 고위험 수준에 진입할 만큼 재무 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과 틀려서 은행에 차입을 해서 대부분 사업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자본금 대비해서 300% 이상 높다. 차입금 의존도가 25% 넘다. 그 미연군으로 생각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신세계건설 리스크가 모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마트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은 추가 자금 필요 시 보유자산 매각 등 다양한 경로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유령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영종 하늘도시.
허허 벌판으로 방치된 넓은 땅이 보이는데 원래는 주상복합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동부건설은 3년 전 이곳을 낙찰받아 지난해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땅을 샀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분양은커녕 이자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근 검단 신도시에서 수주한 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동부건설이 받은 대출만 3천억 원이 넘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올해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올해도 해당 부지의 분양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현재로선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3,270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분이 약 4,5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가 인천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최근 우미건설의 계열사인 시무건설이 사전 청약까지 받고 사업 자체를 포기한 곳도 인천입니다. 단일 기업으로 시공만 하고 있는 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 제3의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현재 회사의 순차입금 4,800억 원 중 3,500억 원이 LH 공공택지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를 충분히 회수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과 함께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동부건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따내지 못하고 선분양에 제한이 생기면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동부건설은 사고가 난 직접적인 원인과는 무관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